나는 가끔씩 엄마에게 묻곤 했다. 당분이 떨어지면 초콜릿을 섭취하듯이 애정 확인이 필요할 때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썩을 놈.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안 얻으냐? 언제가 어디 껐냐? 자식 키우는 내내 행복한 것이지. 좋을 때만 행복하고 굳을 때는 안 행복하면 그것이 부모겠냐? 햇빛 나는 날만 날이고 비 오는 날은 날이 아니겠냐? 나는 네가 밥 먹을 때도 똥 쌀 때도 받아쓰기 빵점일 때도 넘어져 혼자 일어났을 때도 다 행복했으야. 니는 안 그러냐? 안녕하세요. 마음다짐TV입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다들 어떠신가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이유도 없이 버럭 화내고 하루가 살얼음판 같아서 빨리 커서 집에서 나오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요. 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이 주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사랑이 그리움으로 번질 만큼 엄마의 사랑이 지금의 삶 자체를 지탱해줄 버팀목이 되어주면 참 좋겠지만 온전히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흔치 않지요. 이번에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착 관계가 계속 손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가장 먼저 안전한 곳인지 주변을 탐색하는 것처럼 막 태어난 아기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겠지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망치거나 얼어붙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곤 합니다. 아니면 별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싸우자 기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생존의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안전에 목마른 채 살아가기 때문이겠지요. 안전이 보장되고 나면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정보도 얻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사회성과 감성의 뇌 영역이 발달하는 시기에 접어든 거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발달하는 뇌의 영역은 전전두엽으로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하게 됩니다.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걸까? 좀 더 편안해질 방법은 없을까?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이유를 찾은 다음 해결 방법까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주변을 경계하기 바쁘겠지요. 사람을 만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잠시 멈춰서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애착이 손상이 되면 어른이 된 지금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어릴 적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보살펴 주었던 분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만 3세 정도가 될 때까지 주 양육자의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보살핌을 받고 자랐을 때 아이는 점차 양육자가 옆에 없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대상항상성이라고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양육자가 항상 따뜻하기만 한 신적인 존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화를 내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지만 금세 서로 화해하고 응어리가 남지 않을 선에서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며 지냈다면 그런 경험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되는지를 배우게 되겠지요. 하지만 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없이 끊임없이 애착 관계가 손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양육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보호막을 아주 단단히 치고 사는 유형.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의존하려는 스타일도 있지요. 보호막을 지나치게 치고 사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독립적이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혼자서 지낼 때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두꺼운 보호막을 치고 사는 분들 중에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지배해서 자신이 위에서 군림한다고 생각될 때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만 중요할 뿐 타인과 이견을 좁혀가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요. 너무 얇은 보호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해서 늘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에 점점 자기는 사라지고 상대에게 맞춰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 절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보호막이 약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상대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형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불안해서 상대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상대가 숨막혀하고 떠나기가 쉽겠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날 떠날 수가 있지? 하며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착 관계는 꼭 아기였을 때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주 절친이었던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등 관계에서 오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이 휘청거릴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 것도 이 때문이겠지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어도 어른이 되어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 스스로 주로 어떤 패턴으로 관계를 맺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지요. 계속되는 나만의 관계 패턴을 인식하기만 해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위로는 자기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며 스스로 안정감을 갖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멜 로빈스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며 나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넌 괜찮아. 충분히 잘해왔어. 힘들 수도 있지?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해보세요. 세 번째, 서로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정중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진정 하고 싶은 말과 상대의 입장이 어떤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의 입장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가능해질 겁니다. 한번 숨 고르기를 하고 예전의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루 한 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내가 행복하다 느낄 만한 것을 해보세요. 나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나를 다독이며 사랑해줄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린 시절 좀 상처받았다 해도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달리기나 자전거 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웃긴 장면 보면서 크게 한바탕 웃고 하루를 마감하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잔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과거에 묶인 내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더 충만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서로를 위해주는 따뜻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